오대산의 전기가 흐르는 월정사. 오랜 역사가 살아있는 그곳은 귀한 보물들을 품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여러 차례 겪은 위기 속에도 찬란한 금빛을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문화재 도금 수리 기능자 오세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단청을 하면서 계급을 접하게 되고, 제가 93년도에 문화재청에 도금 기능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전통 도금에 푹 빠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오칠 도금과 아말감 도금의 매력을 느꼈죠. 고대부터 사용된 수은 아말감 도금은 오랜 역사를 가진 금속 표면 처리 기법 중 하나다. 수은 아말감은 얇은 금을 다른 금속 위에 정교하게 입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공예다.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상륜부의 금속 부분을 전부 새로 아말감 도금하는 작업입니다. 1000년이 넘다 보니까 손상이 많이 와서 새로 저거와 똑같이 재현을 해서 아말감 도금에서 재설치가 될 겁니다. 아말감 도금은 기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표면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들을 제거해야 아말감이 잘 올라갈 수 있다. 색깔 이쁘다. 색깔 이쁘게 나왔어. 포화수 역할은 저 강한 알칼리잖아요. 기물의 표면에 사람 손이 만졌다든지 아니면 녹슬지 말라고 무슨 기름을 발라놨다든지 요 표면을 세척을 한 것입니다. 포화수로 세척한 기물은 전통 방법 그대로 숯을 이용해 한 번 더 연마 작업을 한다. 면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 있다. 포화수에 담궈서 다른 기름때나 저기를 제거는 했는데도 숯 연마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위에서 이렇게 겉돌았어요. 그래서 다시 숯으로 연마를 한 다음에 다시 바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간단하게 올라갔어요. 숯으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면도 균일하고 아말가마도 잘 되고, 이거를 선조들이 사용했다는 게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말감 되는 과정이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박을 두들겨서 아말감을 만드는 방법과 줄로 금괴를 갈아서 만드는 방법과 또 현대식 방법으로서는 왕수에 녹여서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금가루가 나온 거를 아말감화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로 아말감을 지금 현재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식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통 방법대로 하다 보니 줄로 갈아서 금괴를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말가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은은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갖추고 작업이 진행된다. 그렇게 줄로 갈아 놓은 금가루와 수은을 적합한 비율로 섞는다. 금과 수은이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줄로 갈아서도 입자가 거칠기 때문에 약연에 넣고 고루 이겨가면서 더 밀입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거기에 힘이 듭니다. 예. 금속 표면에 금을 붙이려면
표면을 미세하게 부식시키기 위해 강한 산이 필요하다. 아말감 도금 작업을 완성시키는 핵심은 이 싱하산에 있다. 일본이나 이 과학의 눈에 나와 있는 그 기록지에는 매실산을 썼다 하지만 윗대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을 내로 저희는 담궈서 싱하산을 지금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실산도 우리가 담궈 봤지만은 싱하산이 금 색깔이 예쁘게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처음 발견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방법대로 월정사 구층 석탑도 강화문 현판도 그 방법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장인은 기록과 구전을 따라 오랜 시간 연구를 해왔다. 금빛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싱하산은 장인이 맺은 노력의 결실이다. 아말감 도금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금괴를 갈아서 아말가마 시킨 거를 올리는 게 이제 아말감 도금이고, 수은을 먼저 올리고 박을 올리는 게 수은 금박 도금법인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금박도 붙여봤다. 이게 아말감은 배질수록 두께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수은 금박 방법은 금박이 균일하기 때문에 일정 두께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행을 했다는 것은 두께를 균일하게도 하면서 좀 더 금을 많이 올리는 방법을 택해 본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죠. 네. 싱하산을 바른 기물 위에 금 아말감을 고르게 발라준다. 아말감 속에 있는 금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작업들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이대로 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말감을 올린 기물은 약 350도에서 400도의 열을 가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기물의 표면에는 미세한 금 조각들만 남고 수은은 기화한다. 옅은 금색이 올라온 기물은 지프로 만든 연마봉으로 다시 한번 연마해준 뒤 광쇠줄로 금의 광택을 깨운다. 1차 아말감 작업이 끝난 기물은 반복 작업을 통해 금빛을 찾아간다. 아말감 금을 가루로 내서 아말감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항상 첫 번째는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금이 좀 잘 올라가고 두께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2차 아말감 작업물을 보면 1차 작업물과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 두께가 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딱딱한 느낌. 1차 때보다는 광택도 아주 다릅니다. 이게 1차 한 것과 2차 한 것과 3차, 4차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더 아름답고 금 두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본도 1000년 이상을 갔듯이 우리도 1000년 이상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우리가 금 있는 한은 계속 4번이고 5번이고 올릴 겁니다. 예. 대부분이 표면이 매끄러운 이런 저기가 광택이 좋게 나는 거지. 금 색깔이. 멧돼지 이빨이라든지 코끼리 상아도 좋고, 옛날에 그런 걸 썼다 하더라고. 시간고에 사운드. 1차 아말감 도금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2차 도금 작업이 시작된다. 확 올라가다가도 안 올라가요.
이럴 때 이게 싱화산을 이렇게 칠해 주면서 하면은 순간에 다 올라와 버려요. 요즘은 이제 질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이걸 써서 올리면 또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런 화공약품은 안 쓰고 초를 직접 담궈 가지고 그리고 5년 이상 묵힌 이 초만이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금방 담근 초는 이렇게 안 올라가요. 여러 기물들의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쇠질은 숙련된 팀원들과 함께 진행한다.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기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리벳 작업을 해줘야 된다. 미륵 방가 사유자상인 83호 삼상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됐죠. 백제대향로, 가문사지, 사리함 이런 유물들은 보통 1000년이 다 넘어가 있죠. 지금 월정사 구층석탑 상륜부 보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륜부는 지금 고려 시대 때 작업이 아말감 도금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말감 도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물들로 봐서 보통 한 1000년 이상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년의 빛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속 장인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특히 아말감 도금의 문화재 복원에서 리벳 작업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이다. 리벳 작업이란 금속핀으로 두 개의 재료를 영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인데 팔각 구층 석탑에 달려있는 금속들이 석재에 오랫동안 고정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작업을 통해 문화재의 장기적인 보존과 복원된 문화재가 더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외관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아말감 도금 하는 이유가 모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구리나 이게 동부재를 썩는 과정을 막아주는 게 이제 이 황금이 또 하고 있어요. 아말감으로 해서 도금을 하면은 그 조각이 다 메꿔질 것 같은 생각들 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 섬세한 조각도 그대로 디테일하게 살아나요. 그리고 그런 이 섬세한 조각도 그렇게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도금법이 아말감 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차례 아말감 도금을 한 기물은 리벳 작업을 마친 뒤 전체적으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금속 표면에 아말감이 고른 두께로 올라갔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살짝 긁어내고 아말감을 다시 올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안 올라간 자리를 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더 올리는 거죠. 두께 올리려고. 두께가 한 번에 안 올라가니까 이게. 금색이 금이 좀 두께가 안 올라간 부분들이 좀 막 간혹 보입니다. 그거는 또 이게 추려서 그 부분 올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은 해 주어야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고대부터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적 자산 아말감 도금은 전통 기술임에도 까다로운 공정과 수온의 독성으로 꺼리는 기술이 되어버렸고 또 아픈 역사로 인해 그 맥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장인은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민족 정체성의 명맥을 잇기 위한 혼을 불어넣고 있다. 경복궁 연건일기에 나와 있는 거 봐서는 158년 전에 경복궁 중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말감 도금을 사용해서 현판 글씨에 4냥 정도 사용해서 도금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명맥이 끊겨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강화문 현판도 158년 만에 재현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월정사 9층 석탑 국보를 저희가 아말감 도금으로서 이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는 다 사장이 됐던 거를 지금 다시 복원이 됐다는 것은 큰 우리한테 주는 큰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팔각 9층 석탑에 달려있던 금속 부품들도 본래의 빛을 되찾기 위해 아말감 도금이 진행된다. 이것 또한 표면의 부속 방지제와 같은 이물질 제거가 우선이다. 포화수에 넣었다가 수수로 표면 처리 한번 했는데 얼마만큼 이거 잘 올라가나 해봅시다. 오, 잘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는데 그냥 지금 안 해도 되네. 그리고 지금 1차 올린 게 이렇고 이거는 벌써 3번 올린 거라 금색이 다르죠. 호주 용차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는 이제 찰주가 있어갖고 찰주 무쇠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올라가고 요게 이제 여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또 하나. 팔각 9층 석탑 상륜부중 머리 장식은 고려 전기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진행한다. 모든 기물들이 아말감 도금 작업을 거친 뒤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위치한 작업실로 옮겨졌다. 정교하고 세심하게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다시 미래로 이어질 천년의 빛을 위해 염원을 담아 작업물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는다. 화려한 보개 위로 하늘에 닿을 듯 높게 솟은 수연과 보주는 원래 모습 그대로 제자리에 돌아왔다.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아말감 천년의 비밀은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던 장인들의 애환 속에 있다. 역사 속 장인들이 그러했듯 오세종 장인의 소원은 딱 하나다. 귀한 우리의 유산이 오래오래 이어질 수 있게 세대를 잇는 작품을 평생 하는 것. 이 모든 염원이 오래도록 찬란하게 빛나 우리의 먼 후손에게 가닿길 바란다. 우리 고대 유물에 아말감 도금이 사장되어 있다가 다시 150년 만에 이제 재현을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이제 여기 재현하는 과정에서 힘도 들었지만 큰 보람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1000년을 갈 수 있게끔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아말감 도금이다 보니 앞으로 더 좋은 후진들이 나와서 연구 개발하고 또 이제 우리 청동 유물들이 후대 대대손손 전수될 수 있게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